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2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숫자로 보는 경제 시간이죠. 숫자를 통해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시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아,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댓글도 네. 그날 또 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 유튜버에서. 네. 보셨어요? 네, 그럼요. 아, 저도 보니까 네. 굉장히 쉽게 설명 잘해주신다고 네.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정해주신 숫자가 좀 단위가 큽니다. 네. 2100만인데요. 네. 네, 뭔가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을 의미합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고요. 이미 뭐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왔고 이슈이지만은 지금처럼 정말로 온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그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떻게 또 관점을 가져야 될지, 그다음에 네. 사기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YTN 라디오 생생경제 봄개편 하면서 첫 시간에도 네네. 비트코인 관련 특집 대담을 했었고 네. 이미 지금 제가 이 방송 한 지 2주도 안 되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께서도 코인에 투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과거에 했었고요. 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안 하는데 네네. 어찌됐건 다들 관심이 많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네네. 비트코인의 어떤 정체라고 할까요? 정의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일단 해주신다면요. 네,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중앙에 보관되지 않고요. 이렇게 분산돼서 저장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해킹이 지금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08년 10월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뭐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개방을 해서 2009년 1월에 프로그램 소스를 이제 배포를 했죠. 그래서 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는 P2P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송금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고요. 네. 이게 전체 발행되는 시점을 215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2150년까지는 물론 살 수는 없겠지만은 네. 과연 그때 가면 어떤 세상이 올지 좀 기대해 보겠고. 예.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 뭐 얼마 전에 또 방송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의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올랐다가 줄었다가 네.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말 그대로 5,5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 팔로워를 가지고 시세를 계속적으로 올랐다 나왔다 하는 이런 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면 진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출렁거리고 아침마다 경제면 이 이슈들을 쭉 봐도 일론 머스크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네. 오죽하면은 일론 머스크 알림이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 한다 그러면 푸시가 오게끔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허구성을 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사실 화폐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이유를 일론 머스크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 5월 11일에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55,86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한 46,4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뭐 10,000달러가 이제 하락한 네. 상태예요. 그 네. 정도로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13일에 야, 우리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는 비트코인 결제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이게 큰 이슈였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이 4월 달에 엄청나게 폭증한 이유가 야, 일론 머스크가 야, 테슬라 자동차 살 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사게끔 있어 이래서. 해줄게. 그래갖고 엄청 뛰었거든요. 네. 야, 교환의 가치도 이젠 되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13일에 야,
안 해. 딱 그랬더니 폭락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다가 대신에 15일에 야, 나는 도지코인이 더 나은 것 같아. 또 다른 코인을 또 얘기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게 또 폭증하기도 했고요. 네. 뭐 16일이죠. 이때는 완전하게 반 비트코인 행보를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대 일론 머스크 이런 어떤 구도가 현재는 좀 구축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얼마나 이 가상화폐가 위험한지 네. 그리고 얼마나 허구성이 큰지를 네.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시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오늘의 숫자로 꼽은 2,100만.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2,100만 개로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얼마나 채굴이 됐나요? 지금 현재까지 한 80% 이상 채굴된 상태고요. 사실 32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32년쯤에는 이제 99%가 이제 채굴될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짤 때 나카모토 사토시가 총 2,100만까지 채굴되도록 알고리즘을 짜놨는데 네. 4년마다 한 블록당 채굴량이 절반씩 떨어지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이게 계속적으로 반반씩 떨어져 나갑니다. 발굴할 수 있는 양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1차 반감기가 이제 2009년부터 12년까지였어요. 이때가 1차 반감기라 그러면 쭉쭉쭉 반씩 떨어지다 보니까 한 33년에서 36년 요 사이가 이제 6번째 반감기인데 요때 이제 99%가 다 채굴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32년 정도 되면은 거의 채굴할 수 있는 양은 거의 다 나왔다. 그러네요.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채굴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희소성이라는 차원에서 비트코인 이슈를 얻었는데 더 희소성이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더 이상 채굴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반면에 더 이상 채굴할 수 없다 보니까 보안의 문제, 한마디로 남 거를 이제 뺏어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의 이슈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다 만약에 전부 다 채굴이 되면요. 네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더 이상 채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서버도 유지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 투자비가 좀 계속적으로 전기세가 들어가니까 일단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데 거래 수수료가 들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거래 수수료 때문이라도 아마 이 비트코인이 채굴이 다 된 후라도 운영은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이라는 게 더욱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희소성. 희소성 때문에. 네,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원화로 1억 원 간다. 2억 원 간다. 이런 이유가 사실 이렇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디지털 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끝나는 시기가 있고 그게 끝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는 건 아니니까 그때 맞습니다. 가면 오히려 희소성이 더 커지니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많이 요즘 거론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워낙 환경 이슈가 크다 보니까 열심히 채굴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고용량의 컴퓨터와 이런 기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지금의 비즈니스의 화두는요. ESG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더 떠받쳐주고 기대해주고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ESG하고는 전혀 상관이 좀 없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거죠. 네. 왜냐하면 환경을 엄청나게 죽이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알고리즘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좀 채굴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좀 디자인돼 있고요. 아무리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량 생산이 좀 불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모 대학
모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소비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할 때에 이 채굴할 때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량이다. 또 하나 그러면 이 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3분의 2가량이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채굴될수록 전기에 대한 엄청난 전기량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화석 연료로 되니까 지구 환경에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테슬라의 이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난 이제 비트코인 안 할 거야. 네. 비트코인은 알고 도지코인으로 갈 거야. 이런 뉘앙스를 보여줬거든요. 네. 사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또 이슈가 돼갖고 또 논란이 지금까지 이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희소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네. 뭐 요즘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이제는 코인으로 넘어와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한 사기 피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도요. 사실 이 사기 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더더욱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해킹의 문제입니다. 이미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 자체는 해킹이 안 됩니다. 근데 거래소에 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거는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했을 때의 비밀번호, 계정 이런 것들을 수준 높게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내가 투자자로서 막을 수 없는 부분 바로 거래소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 패스워드를 훔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많이 사라졌는데 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거래소에 먹튀 사기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1,000억 원대의 폰지 사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분 유튜브, 그러니까 그래서 미디어 채널을 가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막 홍보하는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면 뭐 가상화폐 성공했다, 난 이렇게 돈 벌었다. 네. 최근에도 사실 이런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확 홍보를 했었거든요. 맞죠. 최근에. 그런데 이게 사기로 이제는 발표가 됐고요. 한 거래소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금액을 끌어당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성 그 크리에이터 3명을 써서 네. 홍보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크리에이터가 진짜 투자자가 아니라 자기는 모델비를 받고 25만 원, 35만 원은 모델비를 받고 나는 모델로 했을 뿐이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광고를 웬만하면 제가 광고를 스킵하는데 네. 광고가 확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일까라는 호기심이 있어서 유일하게 끝까지 본 광고입니다. 아, 정말요? 봤는데요. 끝까지 봤더니 네. 딱 봐도 사기더라고요. 어. 그런데 우려스러웠던 게 그 당시 우려스러웠던 게 이거 많이 당하시겠다. 아. 너무 그럴싸하더라고요. 이게 선물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마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FX 선물 마진을 얘기하는데 선물 마진을 이제 선투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면 이거는 그냥 사기 당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근데 역시나 이 똑같은 회사가 거래소를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피해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현재 피해 금액이 1,000억 원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더 쌓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현재도 이런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나 이렇게 돈 벌었다. 네. 가상화폐 이렇게 돈 벌었다. 투자해라. 이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관련된 그런 개인 이른바 SNS라고 부르는 그런 네네.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도권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영상이나 광고에 노출돼서 모두가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연령대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건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처벌받을 네. 수 있는 법이? 규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자본시장법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이 시세 조정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법이 없다 보니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말로 이런 뭐 막된 표현으로 본다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시려고 하신 분들이 시장에 너무 많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럴싸하다 보니까 투자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한국자본시장법 시세 조정에 한 이 법은요. 결국에는 증권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주식만 해당이 되죠. 가상화폐에 대한 뾰족한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뭐 4월 6일에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됐는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상장 증권, 장래, 파생 상품 거래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서 빨리 이거를 정부가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든지 뭐 제도권을 끌어오든지 모종의 이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많이 입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네. 특근법이라고 얘기하는 9월에 이제는 이게 끝나거든요. 접수를. 이 특근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9월에 가상화폐 대란 한번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이 시간 그 특집 대담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네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뭔가 제도권 안으로 끌인다는 것 자체가 화폐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에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좀 주저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런데 지금 피해액은 계속해서 네. 뭐 집계된 수준이 이 정도라면 눈에 띄지 않는 피해액은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저는 필드에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게. 그렇군요. 지금 이게 법을 보는 사람 입장이 아니로 저는 이제 경제 필드에 있다 보는데 그렇죠. 제가 봐도 사기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매체를 통해서. 네.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 아니면은 정말로 개인 투자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정말 당하겠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려스럽다. 네. 네,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특근법에 의한 9월 대란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가상자산 사업자 요즘에 이렇게 불러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 수가 현재 한 100에서 200개 정도가 돼요. 거래소가. 그런데 지금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특근법이라고 해서 갖고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에 이게 실사 검증을 완료해야지만 사업자로서 신고를 해주겠다. 신고를 네.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신고 기한이 9월 24일까지입니다. 현재의 실거래하고 있는 실명 계좌를 터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메이저 4군데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한 100에서 200군데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래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조건에 못 맞추죠? 그럼 당연히 신고 못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폐업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신고 안 하고 영업하면 불법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폐업했다.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돌려주는 상황이 또 속출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거래소들이 분명히 먹튀할 거래소들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가 그래서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시그널을 내고 있거든요. 야, 이거 9월에 이거 할 거야. 그다음에 투자는 개인의 몫이야. 책임도 개인이 져야 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 당국자 입에서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꼭 이거 인지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믿을 만한 곳인지 네. 그다음에 정말로 내가 이 거래소가 정말로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아서 하는 거래인지 확실히 따져보시고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은 실명 거래 계좌 트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 4군데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저 뭐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믿을 만한 곳이에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실명 계좌를 틀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은행에 이 법이 통과되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은행의 책임이 지거든요. 네.
은행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과 거래가 있는 거래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정말 초보자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믿을 만한 그 4개에서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4개가 아닌 다른 이른바 저희가 이제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네네.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거래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수료 때문에. 네. 이게 거래 수수료가 거래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다음에 코인을 취급하는 코인 수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소는 되고 어떤 거래소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처럼 중앙으로 모인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 코인에 관심이 있는데 이 거래소만 되네? 그래서 제가 그 거래소도 가기도 하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의 가상화폐가 지금 암호화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금방 말씀하셨던 알트코인, 인증되진 알트코인. 말 그대로 최근에도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인증되진 알트코인이 거래소 통해서 거래되다가 그 알트코인 운영자가 프로그래머가 먹고선 사라진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00% 떨어졌거든요. 99% 떨어졌거든요. 시세가. 근데 이런 사건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우려스럽다. 이게 가상화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작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니 제 입장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한번 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래소의 현황을 잘 파악을 좀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